캄캄한 내 계좌, 오로라처럼 밝은 수익을 내는 시간,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5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저희 오로라 빅머니쇼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심희진입니다.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미국 증시는 관세 전쟁 우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34%의 보복 관세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5%대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에 거래소가 코스피에 매도 사이드카를 발생시켰지만 하방 압력을 막진 못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5% 넘게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정치 테마주 등의 대부분 업종도 하락했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든든한 투자 정책 세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로라 빅머니쇼와 함께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 시황 분석과 장중 지켜봐야 할 이슈, 또 종목까지 알아보고요. 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오로라 히든 종목도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외에도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든든한 투자 전략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라 톡방에서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로라 빅머니쇼 오늘 백종국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백종국 본부장님은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답게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매매법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리고 완벽한 재무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 매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소개해 주십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본부장입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저는 2009년 증권사에 입사를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경험을 좀 쌓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2009년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금융위기, 코로나와 같은 굵직굵직한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시장이 반등하고 일어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 많은 이 시점에 제가 정답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에도 밸류에이션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성과가 분명히 나중에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노란 톡방,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 이 어려운 시장 속의 장중의 대응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빛나는 수익을 안겨주시는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시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암울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황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시장에 대한 정리부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만 빠진 것이 아니죠. 글로벌 증시 전부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나스닥 선물,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고 중국, 일본, 국내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지수의 하락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금요일 시장 밤에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파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죠.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파월은 당장 조치가 없다라고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관세 이슈로 시장이 급락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관세 이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반등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외국인의 역대급 매도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물 쪽도 마찬가지지만 선물에서도 동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금요일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시장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마진콜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 시장의 추가적인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반대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에는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진콜 반대 매매가 저점이 될지 안 될지는 오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시장 선물이 한 4%, 저점은 6%까지 떨어졌는데 4에서 5% 정도 선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4에서 5%보다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마진콜에 더해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오히려 4에서 5% 위에서 좀 마감이 된다면 단기 저점을 찍고 내일은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장중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부장님께서 관세 우려에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장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조금 더 우려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더 추세를 지켜봐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진콜도 글로벌적인 악재로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방송 외에도 장중 이런 이슈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를 통해서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본부장님과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좀 지켜봐야 할 이슈를 들어볼 텐데요. 네, 본부장님, 이번에는 좀 관세 우려가 너무 커서 이 관세에 좀 자유로운 업종을 좀 지켜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업종과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일단 관련되어 있는 업종과 종목들 좀 준비해 왔는데 일단 이슈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워낙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블랙 먼데이, 오늘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검은 월요일. 사실 블랙 먼데이는 과거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급락을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블랙 먼데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기사들을 살펴보면 블랙 먼데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건 국내 증시도 중요하지만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나스닥 선물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 국내 증시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이게 사실 오늘 글로벌 증시의 하락을 만들었다라고 봐야겠죠. 이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일단은 추세가 완전 하락 쪽으로 꺾여 놓은 상태, 그리고 단기간에 워낙에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어떻게 잡고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관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블랙 먼데이에 대한 부분, 오늘 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4%라고 찍혀 있지만 더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죠. 블랙 먼데이라고 나오면서 뭐 SK 하이닉스 대표주인 대형주들도 굉장히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왔고,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연기금 같은 경우에 장중에 매수세를 좀 만들어내면서 반등 시도를 잠깐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오후 시장에 추가적인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자, 관세 연기가 없다라는 뉴스, 이게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선물사에서 4%라고 나왔지만 사에서 한 5% 정도, 저점은 6%까지 하락을 보인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 먼데이 예고편 바닥이 멀었다, 이런 뉴스까지 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아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만 떨어지느냐? 아닙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분, 비트코인도 블랙 먼데이 경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면서 투자 시장 전체적인 하락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지금의 관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대부분 나왔겠죠. 지수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 대응을 하기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전략을 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시점이 여러분들이 전략 구성을 잘 해야 된다는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관세에 대한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글로벌 국가들의 관세율을 좀 정책을 정했는데, 그걸 어떻게 정했느냐? 자, 어려운 시기 있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친절하게 밑에 한글로 좀 적어 왔습니다.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식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것이 트럼프 정부가 글로벌 국가들한테 지금 관세율을 적용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세율을 이러한 단순한 식으로밖에 계산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 26%였다가 다음날 25%로 변경되는 이슈까지 있었죠. 시장에서는 관세율의 근거가 상당히 부실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이다. 트럼프 관세에 전 세계 경악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죠. 트럼프가 직접 선택한 이 식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 사실 관세율을 정했던 근거조차도 사실 뭐 근거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나갈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시장 하락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난 주말이었죠. 반대 시위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기사 보시는 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전역에서 현재 반 트럼프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나스닥 지수만 보더라도 미국 지수가 그렇게 단기간에 빠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만 보더라도 코로나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위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미국과 유럽 간에 관세에 반대한다라고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인터뷰에서 실제로 말한 말인데요. 머스크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의 가장 핵심 인물로 불려지고 있는데,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반대의 의견을 좀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조금은 흔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반트럼프 시위는 계속해서 좀 강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화당 자체 내에서도 현재 비판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 정책을 이어갈까라는 의구심은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관세 정책이 유지가 된다라고 봤을 때 경기 침체 확률은 현재 30%, 블룸버그에서는 30%로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관세 정책 이전에 발표된 수치입니다. 지금 최신의 수치를 한번 보면 JP모건이 발표한 6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관세 정책이 유지가 된다면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은 60%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침체 확률 왜 가져왔는지 보시면 주식시장은 이 침체 확률이 60에서 70%까지 조정을 좀 받고 대부분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미국 시장도 저점 부분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다만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가 고집을 해서 경기 침체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저점이 아니겠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금은 만들어진다면 저점 형성, 지금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 PER 그리고 옆에는 PBR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대 PER, PBR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구간 역대 저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R도 PBR도. 자산으로 봐도 지금 이익으로 봐도 지금은 역대 저점 구간입니다. 지금의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봤을 땐 항상 이 구간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 구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경기 침체로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반등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현재 코스피 PER은 8.4배입니다. PBR은 0.8배 저점 구간에 있는데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아마 2009년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금융위기의 PBR이 0.79배. 지금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내 시장은 지금 구간이 당연히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정리를 말씀드리면 역사적인 최하단 밸류에이션을 현재 코스피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는 상호관세 부과 연기 없다 이러한 리스크를 계속해서 좀 오늘 발언을 보여줬죠. 트럼프 대중국 무역 적자 해결 안 되면 중국과 협상 안 한다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지금 관세와 관련돼서 우호적인 발언이 나올까라는 의구심을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상황만 보자면 분명히 단기 매수 기회가 저는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역사적 저점의 밸류에이션에 있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동안의 성장성이 올해의 성장성이 좋을 거라고 말했었던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올해 초에 좋았던 조선주들 그리고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죠. 그리고 방산과 관련된 부분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분할 매수를 해서 가져가야겠죠.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지금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죠. 관세에 대한 이슈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단기적인 매수 기회가 오고 있는 건 관세와 전혀 무관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제시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그동안 좋았던 조선, 로봇, 방산,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싼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하고 단기적으로는 관세 이슈에서 좀 벗어나 있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해 보신다면 단기적인 수익도, 중장기적인 수익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한 종목들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방송 보시고 종목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가 많이 하락하면서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에 대한 조정이 없을 거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역사상 최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래도 반등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눈여겨볼 종목과 업종을 꼽아주셨는데요. 바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업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 오늘 시장이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단기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일단 가져온 이유
관세 영향이 없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방어력이 상당히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사실 소프트웨어만한 게 없다라고 봐야겠죠. 일단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3개 종목 제가 일단 가져온 게 네이버, 더존비존, 이스트소프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버와 더존비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구간에 워낙에 낮은 구간을 형성해 있고 이스트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좋은 이슈, AI 쪽에 좋은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주가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왔죠. 사실 3 종목 모두 좋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수해 보신다면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씩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실적에 낮은 주가, 현재 낮은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다. 장기 투자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격보다 더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었지만 더 매력적인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은 더 내려가서 단기적인 매력도 지금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이게 AI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이버 당연히 국내에서 가장 AI 쪽에서는 투자를 많이 하는 업체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AI 쇼핑 앱 같은 경우에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AI 쪽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네이버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상승 구간을 좀 만들어냈다가 하락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21선의 이탈 자리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저는 저점 라인은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다. 19만 원대에서 저점 라인은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지 라인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모멘텀 지금 시장 속에서 소프트웨어라는 쪽, A와의 연관성 그리고 낮은 밸류에이션 이 3가지를 모두 본다면 네이버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입하는 시점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121선 돌파 자리에서 진입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확한 시점은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제가 좀 제시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는 그게 좀 싫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 그냥 시초가 들어가셔도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더존비존입니다. 자, 더존비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AI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도 AI 신용평가 플랫폼을 개시를 하면서 AI 쪽에 대한 성장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더존비존은 인터넷 뱅크 대신 인터넷 뱅크에 대한 진출을 무산이 되면서 혁신적인 금융 플랫폼으로에 대한 시장, 이 업체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정해놨습니다. 인터넷 뱅크에 대한 진출이 무산되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더존비존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인터넷 뱅크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가 안 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좀 나왔죠. 자, 지금 저점 라인대 형성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계속해서 저점 구간, 이 구간대에서는 항상 반등이 나왔다. 단단하게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충분히 반등 자리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성장성 분명히 있고 충분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다.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터넷 뱅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그때의 상승보다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존비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엔 사실 앞에서 더존비존이나 네이버와 비교해서는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시장이 AI 쪽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가장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도 나와 있죠. 필요사와 AI, 인재 양성에 대한 맞선을 내고 있다. 그리고 AI와 관련된 플랫폼에서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자, AI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오전장에 이스트소프트 상당히 좋다.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와 도전 비즈온과 비교해서.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오후장에 굉장히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일단 주 자료 준비할 땐 마이너스 4%였는데 오늘 오후장에 20%, 한 25%까지 상승을 좀 보여줘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거래량까지 동반해서 상승 자리가 나왔는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까지 동반을 하면서 저점에서 충분히 반등하는 자리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평선까지 돌파한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보다는 지금 가격대가 조금 높긴 합니다만 내일 시초가 진입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쪽, 특히 AI와 연관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로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밸류적인 매력도가 높았던 아까 말씀드린 로봇이라든지 조선, 방산, 반도체 그러한 종목들 분할 매수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수익 가져가서 지금 시장의 어려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당연히 방송에서도 제시해드리지만 노란톡방 하단에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제가 종목들 선별해서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소. 네, 관세와 관련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AI 관련해서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들 네이버, 이스트 소프트, 또 더존 비즈온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향 소통이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꼭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대회 1등 또 증권사 출신의 백종국 본부장님은 이 노란 톡방에서도 수익률을 내는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요. 네,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소개해 주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유라클은 정말 대단한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2번,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174.56%의 큰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네, 저번 방송에서도 추가 상승을 예고해 주셨는데요. 오늘 바로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K&W는 2차 전지 소재 제조업체인데요. 제시하신 뒤 7.87%의 큰 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 주 목요일에 제시하신 물류운송주 인터지스 저평가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확실하게 대응을 해주시면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7.89%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노란 톡방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는 종목들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본부장님, 이 수익률 리뷰 좀 정확히 해주시죠. 네, 일단 여러분들이 방송 종목도 좋지만 노란톡방, 하단 참고해서 노란톡방 들어오면 어떠한 종목들 주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5일 날 제가 제시해드렸던 유라클 같은 경우에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AI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단기적으로는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라클 같은 경우는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174%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왜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유라클 이 종목만으로도 이미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방송에서 좀 제시해드리진 못하고 장중에 계속해서 변화하는 움직임에 맞춰서 제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뭐 13%, 7%, 23% 이러한 수익들 계속해서 꾸준하게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난주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그 변동성 구간 내에서 시장 대응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라면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온크로스, 산돌 같은 경우에 당일날 좀 수익을 완성을 좀 해드렸습니다.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도 이 거래를 좀 지났지만 충분히 좋은 수익을 오늘도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도 5%가 넘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클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3거래일 연속 상한가입니다. 유라클 제가 3월 25일 날 제시를 해 드렸고 시간까지 나와 있죠. 오후 3시 11분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주로 실적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상장 이후에 상승 구간이 나오지 못했지만 바닥권에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AI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상승 출발을 해서 하루 만에 이미 20% 상승을 좀 보여줬죠. 하지만 시장이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AI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쪽에서 시장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 리뷰를 계속해서 좀 드리면서 추세 상승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리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한 번 아니고 2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이 종목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LG그룹과 관련된 AI 쪽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왔고 기관형 AI 구축, 원년 기대감,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계속해서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계속해서 이어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추천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0%가 넘는 수익률 당연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보여줬고 자, 상장했던 가격까지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한다면 상승 탄력도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겠죠. 추세는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의 상승세가 내려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간에 진입하기 조금은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종목들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어려운 시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죠. 이런 종목들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장중에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가져가고 싶은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제가 4월 3일 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1시 29분에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물류운송 전문업체로 상당한 저평가 종목이다. 제가 제시해드린 것 상당한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21선 위에서 슈팅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 저평가라는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PBR 같은 경우에 0.2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충분히 지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매수 근거로 좀 제시해드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루 만에 7.89% 바로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구간 고가 라인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매도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드리진 않고는 있지만 자, 힌트를 드리면서 지금 가격대에서 이만큼 상승했다고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수익을 확정한 분들도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지스 같은 경우 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렇게 수익을 완성할 수 있는 종목 분명히 제가 장중에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익들 한번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인터지스 그리고 삐아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제시해드렸던 유라클 같은 경우도 수익 완성했던 수익 부분 보시면 알다시피 제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확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이러한 수익들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러한 수익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AI 관련주 유라클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소개한 당일 상승 정적 VI가 발동됐고 또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2번 연속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추가 상승 기대도 좋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174.56%의 큰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KNW 7.87%의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저번 주 목요일 소개하신 물류 운송주 인터지스 7.89%의 수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제시하신 종목들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장중 공략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오늘 생방송에서 공개하는 공략주 오로라 히든 종목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오로라 히든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 주신 히든 종목 쿠콘인데요.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루 만에 큰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일단 리뷰를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 노란톡방에 대한 리뷰 자랑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생방송 종목도 좋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쿠콘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관세 이슈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도 관세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도 국내 증시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핀테크 기업, 이 기업을 갖고 오면서 제가 왜 이 기업을 갖고 왔냐면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가져왔다. 거기에 대해서 동종업계 대비해 확실한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이 유효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간 내에서도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고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대비로도 10%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쿠콘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제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시초가, 다음날 시초가에 진입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방송 한번 다시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잘 따라오셨다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생방송 종목으로 수익 챙겨 가셨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쿠콘에 대한 실적 부분 한번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에 대한 성장성 충분히 가져가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이 지난 해에 158억으로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현금 흐름 쪽인데 영업에 대한 현금 흐름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고 투자에 대한 부분, 투자에 대한 현금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속에서 이러한 투자를 강하게 진행을 했다라는 것은 올해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다. 현금 흐름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그 기대감이 오늘의 시세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시초가에 진입을 하고 나서 한 7%의 상승이 바로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30분 만에 원하는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장중에 지수가 눌리면서 눌리는 구간이 나왔지만 저점 부근을 깨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시 것까지 차트를 좀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고가 부근의 종가가 마감이 됐고 시간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내일 수익 괜찮게 챙기실 수가 있겠죠. 일단 일봉 자리를 보면 기술적으로도 고점 라인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돌파 나왔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제가 이 부분 강조드렸는데 오늘 완벽하게 나왔고 내일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모두 다 완벽하게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괜찮은 수익 그리고 내일 더 기대되는 수익을 만들어낸 종목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오늘도 기대되는 종목들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한택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하시는 분들도 종목 처음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한택 같은 경우엔 미국의 LNG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SMR, 원전과 소형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최대 수혜주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관세와 관련된 부분 이슈가 좀 많은데 좀 벗어나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이라기보단 종목이어야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지만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인데 관련해서 이미 공급 계약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면 당연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투자 포인트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종목은 일단 화공기기가 본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친환경 에너지 쪽에 대한 신규 산업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기대가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LNG 프로젝트 그리고 SMR 프로젝트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본업에 대한 성장성도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데 신규 사업에서에 대한 성장성도 이만큼이나 있다. 당연히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263%로 전년 대비 77% 상승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신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고 추가적으로 부담도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기술적인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주식 초보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규 상장주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밸류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시장이 선정하고 있는 가격에 대한 부분도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술적으로 분석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성장성을 어느 정도 확신하지 않는 이상은 신규 상장주는 진입하기 조금 어려운데 한택 같은 경우엔 신규 상장 했지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확실한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과감하게 좀 진입을 하셔도 좋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도 관세 벗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가는 제가 29,95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내일 시초가 진입하셔도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는 34,00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한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신규 상장주인데요. 확실한 상승 모멘텀을 짚어주셨습니다. 미국의 원전 사업 SMR 프로젝트와 또 LNG 프로젝트와 연결돼서 트럼프발 악재 속에서도 오히려 미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장중 전략은 톡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도 만나봐야겠는데요.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일단 오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AI와 관련된 종목들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돼 있는 종목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기사들 좀 가지고 왔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나와 있어서 바로 한번 넘겨보도록 기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AI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 자 오늘 리뷰 그리고 제가 이슈 준비해 왔을 때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어땠나요? 상당히 강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세 부분에서 좀 벗어나 있는 업종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기대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종목 소프트웨어 쪽인데 보안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진단부터 구축, 보안까지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IT 솔루션,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안 쪽.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AI가 좀 가파른 상승세, 성장이 굉장히 큰 폭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 보안 쪽에서 아마 문제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AI 보안 쪽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을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성장, 성과가 올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네트워크 솔루션, 전반적으로 모두 다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T 인프라 사업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AI 때문에 급변하는 IT 환경으로 이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좀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안에 대한 기대감, 서비스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AI 소프트웨어다. 일단 시장에서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많은데 실적에 대한 부분도 매력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작년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출 성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전년 대비로 해서 10%의 성장 보여주고 있고 이익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도 33%나 성장을 보여주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도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다, 가볍게 매수하셔도 지금 시장에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부터 현금 흐름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좋은 상승을 나오다 보니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큰 금액이 들어오고 있죠. 투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AI 보안과 관련해서 성장성이 저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의 투자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돈 잘 벌고 있다 보니 부채에 대한 부분도 재무에 대한 부분에서도 부채를 좀 갚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도 높은데 현금 흐름표를 봤더니 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 비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안정성도 한번 살펴보는데 자, 유보율은 460%, 부채율은 88%라고 한다면 부채 없다라고 봐야겠죠. 재무적인 안정성도 매우 좋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기술적인 분석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고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지수 흐름에 계속해서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승 구간, 하락하는 구간에서 상승 나왔었던 업종이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반해서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밸류적인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가 수준, 거래량은 동반해서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던 부분이 지금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을 보여주면서 60일선, 120일선,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캔들 자체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곧 이평선도 장기 이평선을 상승 돌파하겠죠. 그것은 골든크로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술적인 자리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매수가는 2,525원으로 제시를 해드리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초가로 진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좀 공개를 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종목명도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아까 가져오신 이슈와 마찬가지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IT 사업의 확장에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또 AI 보안 관제 서비스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의 관련 종목, 오로라 히든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이 두 번째 종목의 자세한 종목명과 목표 가격은 노론 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브리핑,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본부장님과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